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주말은 평안하게 보내셨는지요? 비 소식과 그리고 무더운 소식이 계속 교차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한 주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보다는 상승 동력이 좀 약화될까요? 월요일 시작부터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2198포인트로 2200 하회했고요. 코스닥도 780포인트 근처에서 걸치면서 약보합권 마감입니다. 증시가 코로나19 본격 확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이번 주에는 상승 동력이 약화될까? 이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재료의 소진, 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또 여러 가지 이제 재료거리가 없는 가운데 미국에서의 경기 부양 기대감 어느 정도로 책정이 돼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인데요. 자, 그래서 월요일에 든든한 전문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01333668200번으로 오늘 두 분의 든든한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을 마련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물론 관전 포인트, 관전평,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 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선물도 준비했는데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 월요일에 두 전문가 만나러 지금부터 본격 시작합니다. 증권가의 최전방,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여의도 클래스. 오늘 두 명의 전문가는 MTNW 백진수 전문가와 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 그 시작이 좀 눈치 보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의 마감 사항이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아니면 뭐 걱정 안 해도 된다라거나 한마디로 어떻게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중국에 또 추가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한 또 이슈가 있었거든요. 오늘 뭐 메트로 클래스 시간에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알아서 자금이 계속해서 풀린다. 네, 돈을 계속 뿌려준다. 그런 이슈들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그러니까 지금도 딱 코로나 확산 이전 수준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상승이 끝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을 때 또 중국에서는 또 돈을 풀고 이렇게 알아서들 유동성의 힘들이 발휘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문제 없다. 자, 민 박사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저희 채팅창에서도 민 박사님 언제 나오시냐고 혹시 월요일을 이렇게 또 든든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장 어떻게 한마디 주시겠어요? 저 월요일하고 금요일 나왔을걸요? 월요일만 나오잖아요, 이제. 지난주에는 월요일, 화요일 나오셨어요. 요번에 월요일, 수요일 나오잖아요. 그럼 이틀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지. 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틀 나오는 거면. 자, 시장 저는 뭐 조정장사라고 그랬는데 시장 씩씩하구나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네. 씩씩하구나. 씩씩하구나. 예. 그럼 저희 매크로 클래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까요? 백진수 전문가는 황금 포트폴리오의 수익 극대화의 1인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너튜브에서도 수익의 지금 극대화 같이 참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첫 종목부터 지금 매주 지금 종목들이 잘 되고 있는데 오늘도 끝까지 종목까지 살펴봐 주시고요. 이것이 클래스 따로 좀 더 매크로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매크로 클래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 01333668200번 열려 있고요. 두 명의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특별히 저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들이 여의도 클래스를 마치고 바로 공개 무료 방송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받아가시는 선물 기다리시길 바랄게요. 자, 매크로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확인해 볼까요? 함께 보시죠. 글로벌 주식시장 규제 완화.
V자 반등에 힘을 신나. 앞서 백진수 전문가께서 네. 조금 힌트를 주시긴 했어요. 네네. 네, 즉 국내외라고 하면 뭐 또 어떤 것들을 네.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해외도 있고 국내도 있고 이제 규제 완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오늘 오전에 장 출발하고 나서 시장이 오전에는 좀 이렇게 많이 좀 하락했다가 오후에 들어서 좀 이렇게 회복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냥 시장에 이제 알아서 흐른 건 아니었고요. 일단 오전에 나왔던 소식은 이제 EU에서 그 경기 부양 정책을 놓고 EU 정상회담을 하고 있거든요. 네. EU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돈을 이제 뭐 대출로 이제 돈을 뿌리게 되면 이걸 대출로 잡을 거냐 아니면 보조금으로 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각국마다 다들 셈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가지고 일요일까지 이제 연장을 했는데도 결국 다들 그냥 집에 돌아갔습니다. 빈손으로. 네. 예, 그러니까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EU의 어떤 이제 재정 부양책이 사실은 이 기금을 놓고 뭐 각자의 의견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그 못 사는 나라들끼리의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쪽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 헝가리나 이쪽에서 네덜란드 쪽에서는 좀 안 입고 본 눈초리로 보고 뭐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딱 둘이서 모여서 합의를 보는 것도 힘든데 유럽 정상들이 다 모여가지고 합의를 보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합의를 보기가 좀 힘들었던 거 아닌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좀 느껴지고요. 어쨌든 뭐 그 뉴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좀 하다가 예. 갑자기 끌어올렸던 이유가 중국에서 그 음보감회라고 해서 은행 보험 이제 그 관리 그 감사위원회라는 데서요. 보험사들이 주식 투자 비중을 45%까지 확대를 하게끔 규제를 완화를 해줬어요. 그게 오늘 장중 나온 예. 소식이죠. 예, 아마 지난주 주말에 나왔던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러면 낙폭을 좀 줄일 만한 요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장이 출발한 다음에 이제 네. 우리나라 증시 10시 반에 중국장 출발하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중국장에 보면은 최근에 이제 좀 고점에서 조정을 받다가 화면을 보시면 중국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이 나오고 있는데 자, 상해 네. 종합지수. 예. 중국 증시 지금 차트 띄워놓고 계신데요. 네네네. 예, 상해 종합지수 지금 차트 띄우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말로만 좀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3%대 상승세로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추가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 비중을 45%로 확대를 해준다는 이야기는 일단 주식을 사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당국에서 너네 보험사도 보고 야 주식 좀 사서 올려라 라는 어떤 무언의 시그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또 수급에 관련된 유동성 어떤 유입 효과로 인해서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그 부분이 장중에 우리 시장에도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오전에 좀 빠지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은 어디선가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개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투자자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 네. 이전에 얼마 전에 우리 그 개인 투자를 열받게 할 만한 이슈가 있었어요. 국내에서. 그게 뭐였냐면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들 전부 다 네. 예, 양도세를 부과한다라는 세금에 대한 거 좀 민감하잖아요. 그 결정이 나와가지고 예. 청와대 청원도 올라오고 이게 웬일입니까? 다들 난리가 개인 났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 특히. 예, 우리 또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2023년부터면 2022년까지 딱 주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네. 번질 정도로 상당히 위화감이 들 만한 그런 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모두한테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부분은 누가 봐도 그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문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 쪽으로 투자 자금이 몰려야 된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한테 오히려 어드밴티지를 줘야 된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아주 이제 딱 정해놓고 이야기한 거 아니지만 뉘앙스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죽이고 오히려 이 투기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투자를 유인하는 그런 어떤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학개미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지금 뭐 부동산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에도 자금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잖아요. 이 자금이 추가적으로 더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만한 뉴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증시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뉴스가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가 약세로 출발했지만 그 중국에서 나온 규제 완화 이슈로 중국 증시가 출발하자마자 한국의 약세 낙폭을 줄였고 또 거기다 양도소득세로 문 대통령이 이걸로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로 또 유동성의 언급 자체만으로 한국 시장에는 득이 되는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국내외 이런 유동성의 힘, 규제 완화에 대해서 민 박사님께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힘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연내에선 괜찮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메트로 뭐죠? 질문이. 그러니까 이게 국내 메트로 뭐야? 주식시장이 네, 오늘 규제가 백지수 전문가께서 직접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규제가 규제를 완화됐는데. 아니 규제 하나가 아니라 제목이 메트로라고 해서 국제시켜서 국외하고 국내 상황에 대해서 시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몇 주째. 그렇죠. 근데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 이거 백 대표 할 얘기 있어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의도 클래스를 하면서 중요한 네. 이슈는 한 번씩 다 다루긴 했습니다. 약간 중국 이야기나 미국 네. 이야기나 특히 트렌드에서는 저희가 뭐 수소차도 다뤘고 그렇죠. 5G, 네. AI 다 다뤘잖아요. 다양하게 이제 다룰 수 있는데 시황은 이제 네. 같은 이야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를 보고 얘기해야지. 어쨌든 백 결론은 대표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시장은 그러니까 이게 탁상공론하고 비슷한 게 네네. 증시는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단정을 짓고 조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에서 상한 뭐 45%까지 30%에서 15% 유동성 공급한다. 근데 중국 정부는 유동성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도. 근데 이런 뉴스를 갖고 계속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니 중국 3% 급등했으면 한국 1% 급등했는데 급등도 안 했잖아요. 내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얘기 없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갖고 3%가 올라서 증시를 올렸느니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증시에서는 하등의 필요가 없는 거지. 증시 0.14밖에 내린 거 없습니다. 장중에 떴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거 무의미하고요. 이거 뭐 국제 뭐 얘기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기사를 우리는 기자가 아니라 전문가이기 때문에 시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시장은 분명히 조정 장세입니다. 근데 시장은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하지만 네. 유동성 공급은 계속되고 있다. 예. 중국 증시는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목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계좌수 늘은 걸 보니 향후 중국 시장은 더 올라갈 자리가 있습니다라고 그게 중요한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5%까지 올렸다는 건 분명히 유동성이 좋은 건데 지금 상황을 판단하는 건 유동성 공급이 언제 멈출까에 대한 질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백 대표한테 내 질문을 해볼게요. 유동성은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유동성이 언제 멈춰질 것인가? 시장이 부담을 줄 것인가? 시장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야, 시중에. 예. 막 시장도 너무 좋아. 그럼 정부에서 이거 유동성 너무 풀렸는데 좀 줄여볼까? 미국이고 중국이고 어떤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번에도 시황 이야기할 때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시장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을 거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멈추게 되면 유동성 공급이 스톱이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코로나가 없어지면 시장이 고점을 찍는 거 아니냐라고 일각에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코로나가 이제 멈추게 되면 즉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멈추자마자 금리를 인상하진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네. 예. 때문에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까지 지켜보고 주식이 올라간다고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회복되는 국면을 이제 지켜보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다라고 했을 경우 코로나가 멈춰도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느 이 여유는 좀 남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자, 그럼 백 네. 대표가 제가 원하는 답을 했어요. 유동성을 올리면 유동성을 자주 공급을 하면 이 유동성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이 쉽게 해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 금리 인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금리 인상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럼 유동성 장세는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데 계속 시장을 뭐 하나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좋은 종목 하나 보는 게 낫지. 그래서 오늘 뭐 중국 보험사 중국이 오르던 미국이 오르던 한국 시장 올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연동해서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적 특색이 있으니 네. 우리 주식을 얘기할 때
괜히 글로벌 뭐 미국 저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 미국에 뭐 오르든지 말든지 한국 시장만 좋으면 되지. 우리나라 미국보다 저평가돼 있고 좋은 기업 많은데 미국 얘기해가면서 하는 거. 그래서 시장 제가 이렇게 조금 선정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 네. 시청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 예. 유동성 장세입니다. 네, 뭔가 지금 민 박사님이 좀 약간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냥 제가 들어봤을 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렇죠. 지금 현재 시황이 중요한 국면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한 기자도 것 같아요. 아니고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네. 그 유동성의 힘의 끝을 논하지 말라 아직까지. 그렇죠. 그거를 또 왜냐면은 저희 전문가께서 얘기한 네, 적도 있었고. 우리가 시황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구간은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시그널이 나타날 때 그때는 우리가 시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네, 아직은 왜냐면 아니라는 들고 있는 거죠. 종목들을 팔아야 되니까. 박지원 전문가 네. 지난주에 또 저희 백지수 전문가와 같이 이야기한 것 중에 네. 그 불안해 이게 지금 유동성의 끝을 예견을 하고 그럼 그때 가서 이제 금리 인상 오르면 어떡하죠? 이런 그렇죠. 거 생각했다가는 주식 못 한다. 그렇죠. 일단 그때까지는 즐기자. 그렇죠. 그러면 근데 오늘의 그럼 트렌드 클래스 결론 이제 나온 그때가 건가요? 꽤 시간이 많이 그까지 남았다. 아직 남았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라운드 1 오늘 썰죠 한마디로 표현하고 바로 트렌드로 넘어가 보도록 네, 네, 네. 할게요. 백지수 전문가님.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황 이야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아직 괜찮습니다. 네. 네. 괜찮으니까 저희가 여의도 클래스에서 시장이 이제 조금 위험에 빠지면 이제 좀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 지금은 현금화를 만들자라고 할 때는 저희가 시황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은 어쨌든 괜찮으니까. 예. 네. 백지 전문가님 한마디 주셨습니다. 시황에 대한 걱정보다 상승을 즐겨라. 그리고 앞서서 양도소득세 되게 궁금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정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너튜브에 또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양도소득세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그 얘기 나올 때 이제 완전히 발칵 뒤집혔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거 현실은 안 된다라고 이미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게 조세 저항이 엄청 클 거예요. 그거 하게 되면. 예. 그게 네. 또 특히나 최근 들어서 주식 투자하는 개인 투자 인구수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권당 입장에서도 자기 표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아마 쉽사리 그거를 2023년부터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셨을 텐데. 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네. 제가 없었으니까 저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자 양도소득세 네. 왜 때린다 그랬을까요? 한번 정부에서 무분별한 이런 투자를 좀 막기 위해 양도세를 어떤 무분별한 이유일까요? 투자를 막기 위해서 그럼 세금 올리면 몇몇 안 해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원초적인 근거가 뭘까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럼 우리 백 대표는 양도소득세 올린다는 이유가 양도소득세 올린다는 이유가 이제 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소득세를 매겨서 네. 불로소득을 어느 정도 회수를 하고 그리고 대신에 거래세를 인하를 해서 개인 투자자의 유입을 늘리겠다는 건데 예.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거래세는 그대로 두더라도 양도소득세 떼가지 말아라라는 게 개인 투자자가 원하는 건데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런 논의를 할 때 테이블에 앉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 대표로 백진수가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증권사 애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 애들이 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교모하게 말을 하는 건데 증권사 애들은 양도소득세하고 거래세를 꺾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 네.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미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잖아요. 어차피 자기는 양도소득세 내요. 그러면 그들의 목표는 거래세를 어떻게든 인하를 시키는 거야. 또는 거래세를 없애거나. 그러면 그들은 수익이 그만큼 더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면 본인들은 증권사들은 어물쩡 수수료를 올려버릴 겁니다.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 느끼기에는 매매할 때마다 내는 3점 몇 프로, 0.3 몇 프로가 더 깎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싸다고 느낄 거거든. 그러니까 본인들은 오히려 레버리지 수수료를 높이고 그리고 본인들은 증권거래세를 없애면서 자기네들은 거기서 플러스 몇백억을 더 챙기고 매달. 네. 게다가 양도소득세 어차피 자기네도 내는데 개인 투자자도 내는 거 자기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증권사들이 이 설계를 하고 이걸 계속 어떻게 보면 저는 요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제 물론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수혜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냐? 증권사밖에 없거든요. 예. 민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데요? 이게 세금 내라는 거거든요. 돈 세금 벌었으면 세금 내라. 근데 맞는 얘기죠. 돈 벌면 세금 내야죠. 그럼 뭐 우리 1년 동안 개인 투자자 투자해도 97%가 까먹는데요. 그럼 따지고 보면 세금 낼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탁상 공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정부에서 세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 돈이 많을까요?
지출은 많아지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세금을 올리고 있는데 조세정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증권사가 한 몫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탁상공론이라 그러냐 하면 개인 투자자는 직접 매매를 해봅니다. 주식이 백 대표 종목 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석우 대표는 이렇게 하고 매매하고 수익도 나는데 그걸 꼴을 못 보고 정부에서 돈을 가져가겠대요. 어쩌다가 수익이 나는데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왜 했냐? 주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막 돈 벌면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식을 왜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미국도 중국도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을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주식 시장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거고 경제가 사는 거예요. 근데 주식 시장을 올려야 되는데 양소세를 때리면 누가 주식 투자합니까? 미국 주식, 중국 주식하고 말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현명하게 하신 건 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네. 이거는 얘기도 꺼내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금융이라면 양도세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내게 만들라 그래도 점진적인 거지 급진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막말을 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주식 관련해서는 주식을 좀 아시는 분이 네. 세금을 내던 방향성을 잡던 그것도 급진적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넘어간 거는 참 잘 된 건데 나중에 또 이게 이슈화가 된다면 저항감은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안심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는 나왔지만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논란을 잠재운. 자, 그럼 시황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 트렌드 클래스 매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라운드 2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이 클래스다. 이제 라운드 2 시작하기 전에 트렌드 클래스 함께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013-3366-8200번으로 두 전문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 궁금한 사항,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여의도 클래스 끝나고 저희 여의도 클래스의 4인방 전문가께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공개 방송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할 거고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라운드 2 넘어갑니다. 트렌드 클래스가 굉장한 화두를 여러분들에게 던지죠.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 박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 미래 먹거리,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백진수 전문가께서 종목 다 뽑아줬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트렌드를 저희가 샅샅이 살펴볼지 주제를 살펴봅니다. 시진핑 방한 분불떼기. 자, 중국 관련주 하면 또 개인 투자자들 눈이 확 뜨입니다. 매수 시기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연내 방한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의 모멘텀에 따라서 어떻게 주식시장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그 싱하이밍이라는 그 주한 중국 대사가 있는데 한국말을 엄청 잘하는 그 중국 대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북한하고 한국에서 상당히 오랜 동안 그 대사 생활을 한 30-40년 했는데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 주둔을 제일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북한에서 그다음에 주둔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말도 상당히 잘하고 한국통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근데 이 중국 대사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시진핑 주석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있는 건데 원래는 이제 왔다 가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원래 상반기에도 한번 예정이 있었잖아요. 네, 예정이 있었는데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됐었거든 당시에. 그래서 연내 방안은 무조건 한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5개월 남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드 이후에 그 중국의 어떻게 보면 수출길을 중국이 인위적으로 막은 것들이 많잖아요. 관광도 막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수출하던 것도 다 막고 그걸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한한령이 은근슬쩍 지금 해제되는 분위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네, 나오고 있는데 완벽하게 해제가 될 거다. 시진핑이 한국 왔다 가는데 한한령은 그대로
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죠. 왜냐하면 시진핑 가오가 있지. 예? 한국 왔다 가면 한국에 이제까지 수출 막았던 거 다 풀어줘. 이 정도는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도 당연히 반응이 올 건데 이제 과연 언제부터 사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순서를 좀 잡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이거 언제부터 사야 되느냐? 어떻게 순서를 매긴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제 시진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사놓고 기다리게 되면 또 한참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순서를 잡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건데요. 중국 관련주 하면은 약간 뭐 엔터, 게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미디어, 드라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행, 면세점, 화장품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소비주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들인데 투자 시기는 먼저 드라마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드라마 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지금 현재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한한령 그 몇 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이미 종영이 된 옛날 드라마들 있잖아요. 옛날 드라마들 중에서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 다음에 히트친 거 이런 것들이 한 방에 수출이 될 수 있잖아요. 드라마는 순서대로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엔터 같은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한한령이 딱 해제가 돼. 그러면 이제까지 한중 공연을 못했으니까 국내 가수도 데려다가 공연하는 거를 갑자기 10번을 하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공연이 재개될 때까지는 코로나가 끝나면 시작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타순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행하고 면세점 같은 경우도 결국엔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국면이 진정이 돼야지 여행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순서가 딱 정해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지금 드라마도 일부는 수출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규제만 풀어져 버리면 얼마든지 수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중국 관련주를 볼 때 순서를 일단 드라마 먼저 보고 이걸로 주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쪽은 게임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때 주가 수준을 보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점이나 또는 여행주 쪽으로 옮겨 타는 전략. 예, 이런 식으로 한번 중국 소비주 안에서도 섹터로 나눠가지고 예. 순서를 잡고 탁탁탁탁 먹으면 한 2번, 3번은 연달아서 먹고 나올 수 있잖아요. 아, 한한령 완전한 해제를 기대하면서 중국 소비주가 너무나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그 순서를 한번 정해봤다. 백지수 전문가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어떤 시청자분들은 도대체 이 시진핑 주석이 연내 오는 거냐, 1년 내내 우려먹는다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오긴 오는 건가? 그리고 정말 시진핑만 오면 중국 관련주 만사 오케이? 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임 박사님? 네. 뭘 물어본 거죠? 지금 중국 관련주가 정말 시진핑이 언제 오냐고? 네, 아니 연내에 오면 정말 중국 관련주가 시진핑이 연내 방안으로 만사 오케이가 될 수 있을까요? 시진핑이 한국에 오는 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시진핑이 한국에 온다는 건 우호적으로 일이 있으니까 오는 거고 기대감이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이 오르겠죠. 우리 백진수 대표가 스몰갭이나 이 테마 종목 굉장히 잘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종목을 이렇게 정리를 쫙 해줘서. 네. 근데 특히 수혜가 되는 건 여행업종하고 면세점입니다. 여행하고 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중국 얘기만 나오면 화장품주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쳐요. 그러니까 이 한류를 막을 수가 없는데 이게 기업의 실적과도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온다. 그럼 이런 종목 분명히 시세 주죠. 근데 이제 시세의 끝이 어디냐? 이제 시진핑이 어디까지 한한령을 해지할래라고 얘기했을 때 네. 굉장히 이제 이 상승폭의 높이가 틀려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언제 오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네. 맞는 말인데 이 얘기를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시진핑 아까 질문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시진핑이 왔다 가면 한한령은 정말 완전히 해제될 거냐? 아니면 그 또 자국 산업 보호한다고 또 왔다 가도 문의만 하는 것처럼 해놓고선 또 다시 수출 규제 안 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풀어줄 거를 각오하고 올 것 같은 게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뭐 또 요즘에 가장 핫하는 뭐 강연회를 하신 분이 있다고 해요.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이 중국한테 너무 진짜 악마적으로 때리고 있다. 이런 이제 강연회 내용이 있는데 그 강연회 내용을 보면 이 문구가 나와요. 미국이 아예 대놓고 중국을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도
중요한 건 중국 편을 드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중국이 대외적으로 보게 되면, 외교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중국 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 욕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 이제 관세를 다 부과해버리니까.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가장 큰 피해자가 중국인데 그 누구도 중국이랑 연대를 하려고 하진 않는다. 즉 중국의 편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국은 때려 맞아도 싸다라는 표현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 세계가.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트럼프가 그때 중국 공격할 때 유럽도 같이 공격했거든요. 관세 부과하겠다고. 그러면은 중국이 먼저 유럽 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같이 협력을 합시다. 그럼 미국을 왕따시킬 수 있다. 우리 둘이 따로 미국이랑 붙으면 우린 불리하지만 유럽이랑 중국이랑 힘을 합치면 미국의 경제 수준은 이기기 때문에 네. 우리는 손을 잡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EU에서 그러니까 EU에서 유럽에서 빠꾸를 놨어요. 아예 됐다. 중국 너네랑 손잡을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 처음에 그 미중 무역 분쟁이 막 격화될 때 근데 지금까지도 보면은 중국은 외톨입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이 지금 최근에 보면은 어디 간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물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도 어디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상회담 자체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온다? 그러지 않겠죠.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어떤 국가든 한 국가라도 자기 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네. 자기 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는데 선물을 안 가지고 와? 그러면 뭐하러 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시진핑 이번에 오면 한한령은 무조건 아마 큰 규모로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 뭐를 가지고 오기는 할 것 같다. 왠지 시진핑이 네. 이번에 연내 온다면. 근데 시진핑 주석이 연내에 온다고 해서 중국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아주 그 100%가 아닐 수 있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유커들이 정말 다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민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 여행객이 안 온다고요? 따라서? 네, 유커들이 아직 뭐 지금 발도 묶여 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들어오지 못한 상황. 아, 우리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해요. 시진핑 올라오면 코로나가 극복이 돼야 돼요. 그거 아니라 그러면 이게 극빈 방문으로 이렇게 따로 오겠죠. 근데 그렇게 올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극복이 돼야 시진핑도 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시진핑이 왔을 때 한국의 효과는 무지 좋은 거죠. 남의 집 오는데 선물 안 들고 와가지고 대접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네. 우리도 미국 가면 뭐 하나 팔아주고라도 옵니다. 맞아요. 자, 그러니까 시진핑은요 오면은 주식시장이 좋은 거예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그리고 뭐 뉴요커가 오든지 말든지 아, 일단 코로나가 정복이 돼야 네. 시진핑도 오고 네. 상황도 좋아지는 거지. 네. 질문이 참 네. 우리 재밌게 해보자고요. 네, 저희 재밌다. 민 박사님. 네. 저는 얘기해- 여의도 클래스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아니 저 없어도 돼요. 아니, 여기 시청자 보니까 아, 이분은 안 나와도 되겠는데 나 아니에요. 이거에 감동 먹은 게 올게 왔다. 아니에요. 나 바쁜데 안 지금 나와도 되는구나 8시, 이런 생각이. 12시에 예. 드라마 너무 재밌는 거 하는데 드라마 안 보고 민 박사님 어떤 말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예. 눈을 뗄 네.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도 성향 독특하신데. 자, 제가- 우리 오늘 근데 네. 그 시진핑 주석이 연내 한국에 오면 민 박사님이 말씀대로 분명히 선물이 될 것이다라는 결론. 저희 라운드 3에서 그럼 또 관련 종목을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기대도 되나요? 네, 제가 이제 항상 이번에 이제 그 여의도 클래스 하면서 종목을 가지고 나올 때 네. 그 위에서 했던 우리가 그 지금 이걸 트렌드 클래스, 네. 트렌드 클래스에서 이야기한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는 걸 네. 제가 이제 컨셉으로 잡았거든요. 아, 그럼 그래서- 라운드 3에서도 예, 이번 중국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중국 관련주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제일 먼저 봐야 될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종목이 있는데 그게서 딱 하나.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트렌드 클래스 시진핑 연내 방한 중국 소비주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해 봤는데 한마디씩 듣고 그럼 종목 넘어가도록 하죠. 백진수 전문가님. 네. 네, 잠깐만요. 한마디요. 썰 전에 오늘의 한마디 오늘의 넣어보도록 한마디.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가 이제 광범위한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중국 소비주 시진핑이 온 게 아니잖아요. 군불대기만 한 거기 때문에 아직 강하게 시세가 분출할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순서를 잡고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순서를 짜고 이거 먼저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드라마 먼저 들어갔다가 그다음 엔터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뭐 화장품이나 면세점 들어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짜고 좀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의 순서를 짜고 대응하라. 민 박사님 어떤 한마디 주시겠어요? 빨리 오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네, 진짜 빨리 그 오면 말이 좋겠다. 정답이네요. 네.
일단 와야지. 네, 일단 와라. 근데 와라. 민 박사님이 은근 되게 귀여우세요. 제가 예전에도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시청률 제조기입니다. 네. 저는 백진수 매력적이 대표하고 되게 같이 매력적이에요. 했는데 백진수 대표하고만 하면 제가 조금 이상해지고요. 아니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방송도 재밌고 아니 백 대표가 아주 듬직한 형 같습니다. 나이는 어린데 아유 뭐 주식 저보다 훨씬 잘하고요. 종목 잘하고 그래서 전 묻어서 가는 거니까 백 대표가 나오면 민 박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 대표만 보시면 됩니다. 방송에서 저는 옆에서 이제 추임새 넣는 보조 MC 정도. 그래서 시진핑은 네. 와야 된다, 와야 된다. 와라. 네. 우리 백 대표가 별로. 그래서 종목 쫙 하면 수익 많이 난다. 네. 이거를 오늘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빵 터졌는데 팬이 많을 수밖에 네. 없네요. 여러분 저희는 4명의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들의 캐릭터가 조금씩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동서남북이에요. 그래서 요일이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자 묵직한 오늘 여의도 클래스의 두 전문가와 메트로 클래스, 트렌드 클래스 함께 했는데 자 종목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라운드 3로 함께 하시죠. 라운드 3 유망주 클래스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소비주의 순서가 있다. 백지수 전문가가 힌트를 줬고요. 그 순서에 가장 1번의 종목이 될 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종목 AS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종목 AS. 저희 해야죠. 네, 아이고, 네네. 저까지 정신이 없을 뻔했네요. 괜찮습니다. 백지수 전문가님, 저희 미스코리아라는 미코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한번 또 빵 주셨고요. 네네네.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나오자마자 수익을 너무 잘 주고 계셔서 네. 지금 마이너스는 종목이 없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 박사님 덕분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난 한 게 없는데 왜 이러지? 그냥 같이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효성중공업 AS 해볼까요? 네, 오늘은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AS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번씩 다 AS를 했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충전소와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소 산업이 앞으로 이제 정부 지원이 워낙에 많이 들어와서 수소 산업이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수소차도 이미 현대차가 수소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제 현실화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때 이제 민 박사님이랑 같이 나올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수소차 그 충전소가 많이 없어갖고 그때 그렇죠. 민 박사님 그 얘기 했었습니다. 그 수소차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충전 한번 하려면 1시간을 달려가야 된다. 맞습니다. 전국에 아직까지 34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34개의 수소 충전소 중에서 14개를 효성중공업이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회사가 효성중공업인데 정부에서 2030년까지 이 수소 충전소를 660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660개의 대부분은 결국엔 또 시장 점유율 1위인 효성중공업이 따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해 주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말씀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쭉쭉 가고 있는 상황이죠. 조정 없이 쭉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움직임이고 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라서 꽤 길게 또 오랫동안 들고 갈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홀딩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울트라님, 정로사카님, 미코 수익도 감사드립니다. 네. 효성중공업도 저희 처음으로 오늘 AS 해드리는데 지금 쭉쭉 수익들 쌓여가고 있네요. 감사드립니다. 방송의 고단수, 주식시장의 고단수. 저희 먼저 박수 쳐야 돼요. 이 종목.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요, 저희 목요일, 금요일에도 AS 좀 해주세요. 민 박사님 언제 나오시나요? 라는 분도 굉장히 나오셨는데, 네. 지금 이렇게 묵직한 종목인데 좀 단기간에 수익이 좀 나고 있어요. 네, 희한하죠? 네. 많이 희한하죠. 네네. 제가 얘기한 거 다 틀렸는데 요것만 올랐네. 희한하네, 내가 봐도. 이게 어찌 이렇게 됐을까? 현대차 왜 수익 말하는 거다 감사합니다. 네. 자, 현대차 한번 풀어볼까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내연기관의 자동차로 보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의 혁명인데 우리가 옛날에 손으로 땅을 팠고요. 삽자루로 또 땅을 팠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기기관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까지 오는데 현대차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장작을 구해다가 밥을 해 먹다가 이제 가스불로 밥을 해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장작이었다면 전기차는 가스불인 거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자, 오늘 현대차의 뉴스. 현대차 내연기관으로 봤을 때 전기차를 내년에 출시를 안 한다면 저는 현대차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스마트폰을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나왔을 때 전기차를 했을 때 무시했습니다. 미쳤다고. 근데 상용화가 됐고요. 자, 전기차는 현대차가 테슬라를 25년까지 따라잡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기술력이 대체 얼마나 되길래 따라잡지라는 고민을 해보면 돼요. 근데 전기차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새로운 산업혁명입니다. 여러분들 다 내연기관 타고 있지만 10년 안에 다 배터리 갖고 차 탈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가 오늘 나온 뉴스를 또 보면 됩니다. 자, 21일 날 정의선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남양주 연구소에서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삼성에서 흘러나온 뉴스는 뭐가 있었냐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일회 충전으로 800km를 가겠대요. 그럼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는 배터리 차보다 더 많이 갑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얘기한 건 한국의 뉴딜 정책, 일자리를 만들고 돈을 벌자. 이제 그만 싸워볼까? 자, 세개의 4개의 회사가 만났습니다. SK이노베이션, LG, SDI 만날 이유 없거든요. 만나면 싸우기도 한데요. 근데 전기차 때문에 모였습니다. 얘기는 현대차는 다 만들겠는데 배터리를 못 만들어요. 많이 팔겠는데 배터리를 못 해요. 자, 그래서 2차 전지 다 손잡고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분명히 한다고 봅니다. 자, 그럼 1차 목표가 13만 원 얘기했죠. 저는 최종 목표가가 현대차 성공하면 2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13만 원에 한번 파시고 눌림 주면 또 사시고 이러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주가를 바닥에 잡으면 미친 척하고 들고 가보십시오. 아우, 난 똑똑하니까 13만 원 팔고 12만 원 사고 하시지 말고, 야, 진짜 내가 원하는 주식이 이거였어? 그럼 샀으면 한번 끝을 보십시오. 제가 방송을 나오는 한 현대차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현대차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요건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냐? 전기차가 대세입니다. 테슬라 타봤더니 좋더라고요. 네, 현대차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대차 목표가 13만 원은 뭐 갈 것 같군요. 뭐 최고가 갈 것 같아요? 아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목표가 13만 원은. 아니, 얘기한 건 가겠죠. 근데 그 앵커님 보기엔 갈 것 같아요? 20만 원까지 그러면 갈 것 좀 같아요? 아유, 가야 되겠네요. 가야 현대차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 솔직히 웃겨요. 얘기해 보세요. 어느 차 타세요? 메이커. 메이커요. 메이커를 얘기를 해보세요. 네. 아니, 한자만 얘기하면 다 알아요. 네. 저는 걷는 걸 좋아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전기차 나오면 전기차 네. 한 번도 못 타봤죠? 전기차 한 번도 못 타봤는데 지금 전기차가 이 분위기에 나온다면 타볼 의향은 있으세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가겠네, 13만 원. 13만 원은 가고 20만 원까지 저희 기대합니다. 그래서 네네. 현대차로 부모님 여름 보약해드린다고 또 저희 그 현대차로요? 네 이제 그 주식 그럼 되게 수익으로 조금 산 거네. 더 보약밖에 못 수익을 해드려요? 얻으셔야 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사가지고 보약을, 이거 네. 수익 나서 집을 삽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 기대할게요. 많이들 의견 넣어주세요. 자, 중국 안타깝네요. 소비주 가운데서 자주 종목 들어봐야 되겠네요. 너무나 지금 기대를 제가 많이 해서 백지수 전문가님 네. 종목 제가 보여주시죠. 지금 민 박사님 때문에 옆에서 웃겨가지고 방송을 못할 정도입니다. 네. 근데 시청률은 잘 나올 겁니다, 잉커님. 네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한원령이 풀리게 되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만 판권을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히트쳤던 드라마를 판권을 다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드라마를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가 가장 먼저 수혜를 볼 거다. 중국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연간 30편 이상 드라마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작가만 100명이 넘거든요. 회사 내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가 100명이 넘고 PD가 50명이 넘기 때문에 한 30편 이상은 연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K-드라마가 이제 중국에 확산이 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에도 3년간 21편 드라마를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인데 중국 수출이 본격화되면 이거 돈 얼마 벌겠냐 이거예요.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미 드라마 이제까지 방영했던 거를 재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스튜디오 드래곤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번 찾아보면서 가격 전략 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격대는 지금 고점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5,000원 아래에서 줍줍 파는 전략. 그리고 사게 되면 이탈가는 8만 원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0만 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튜디오 드래곤 손절가 8만 원. 백지수 전문가님 저희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종목이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네. 힘입니다. 네. 자, 민 박사님 전기차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뭐 현대차도 좋고 뭐 한 대 사주시죠. 차를 사줘요? 아니면 좋은 종목 하나 이렇게 또 아니 주셔야죠. 갑자기 난데없이 네. 차를 수익이 차- 나서 네. 차 살 수 있는 종목으로. 찾을 수 있는 수익이 종목. 나서 네. 그러면 신용하고 론 써야 될 텐데 그럼 안 돼요. 어떤 종목입니까? 자, 우스갯소리는 그만하고요. 자, 전기차 부분을 저는 계속 강조를 해요. 전기차를. 근데 업종에 있어서 우리가 차화정에서도 피해가 굉장히 많았고요. 조선주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피해가 많았어요. 꼭 보면 주가가 몇 배씩 오르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기차가 저점 대비 2배 정도 올라 있거든요. 근데 이걸 비싸다라고 할까?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한국 시장에서 주도주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는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그럼 조정 보이면 다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5G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죽기 살기로 5G만 얘기했더니 코로나 왔더니 주가가 밀리지도 않고 요즘엔 또 꿈을 대고 올라갑니다. 그게 주도주거든요. 그럼 우리 2차 전지 봐야 되는데 뭘 볼까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LG화학하고 삼성 SDI 계속 얘기를 해요. 자, LG화학은 100만 원, SDI는 60만 원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지그재그 파동이 나오고 있죠. 차트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고점 쓰리봉을 그린 게 아니라 주도주는 이렇게 눌림목을 줍니다. 요 밑에서 이렇게 눌림목을 지듯이. 그럼 이거 하단에 사서 요 상단 40만 원을 못 넘을 것 같은데 이거 40만 원 훌렁 넘으면 60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권에서 매수를 해두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현대차 얘기해 드렸잖아요. 만난대요. 2차 전지 때문에. 그럼 만나면 삼성 SDI에서 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집중해서 봐야 되고 3분기에선 중대형 배터리 부분에서 이제 흑자전을 SDI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됩니다. 네, 가격 전략이요. 예, 가격 전략은 여기 CG로 나가고 있지 않나요? 네. 예, 아까, 우리 네. 목표가가 60만 원, 손절가가 이제 60만 35만 원입니다. 우리 백진수 대표 공방 있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것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10분 후에 그 MTNW 사이트죠. MTNW 사이트에서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미코, 그러니까 핵심 유망주. 아직 방송에서 얘기 안 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거니까요. 안 들어오면 손해. 네. 방송 직후 9시 제2의 미코를 잡아라. 포털 검색창에 접속하셔서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서 나오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들어오시면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 백지수 전문가의 사진을 꾹 클릭해서 들어오면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 1시간이 너무나 부족할 정도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백진수 전문가님, 민 박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의도 클래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베스트 관점평은 저희 화면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뵐게요. 고맙습니다.